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바둑왕전 결승 3번기 중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은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국에서 보여준 내용은 최근에 팬들의 우려를 좀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2013년에는 굉장히 부진한 한 해를 보냈지만 결승 1국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오늘 연이어 승리한다면 오랜만에 우승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구 현 한국 랭킹 1위와 현 한국 랭킹 1위의 대결인데요. 역시 현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도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2국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우승, 박정환 구단의 반격, 오늘 경기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정환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결승 2국 함께 만나보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결승 2국,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2013년 삼성화재배 준우승, 명인전 준우승, 2014년 초에는 국수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2012년 KBS 바둑왕전 우승, 2013년에도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응시배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결승 3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세돌 구단보다는 박정환 구단의 우승을 예상하는 쪽이 많았는데요. 최근의 컨디션만 놓고 보면 박정환 구단은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던 데 반해 이세돌 구단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점치는 팬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결승 1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완벽하게 박정환 구단을 몰아붙여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박정환 구단이 KBS 바둑왕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예상하는 쪽이 더 많았는데요. 3년 연속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그 3년 동안 한국 랭킹 1위였던 이세돌 구단과는 결승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KBS 바둑왕전 결승이 진정한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준우승을 6번 연속 차지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더 강한 이세돌 구단이었기 때문에 6번 준우승은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네, 물론 상대 대국자들이 전부 중국과 한국의 초인류 기사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이세돌 구단의 성적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좀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짝 다가서네요. 흑이 협공하기 전까지 좌하기의 정석은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한 차례 두어본 적이 있는 정석 진행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이 흑번이었는데 저렇게 101점에 대해서 낮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두 칸 높은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초반 포석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은 한국 프로 기사들 중에서 가장 포석 연구를 활발히 하는 기사이고요. 또 이세돌 구단은 기세를 중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연구가 돼서 빨리 두고 또 이세돌 구단은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빨리 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세돌 구단이 일단 반발을 했습니다. 받아주면 보통이었을 텐데요. 네. 받아주기에는 좀 당한다는 느낌이 있었을까요? 부분적으로 약간 활용당하는 느낌이 있고 글쎄요. 하지만 저 한 칸 뛴 수가 과연 이득이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반발을 하긴 했지만 핵한 점을 완벽하게 품고 있는 형태도 아니고요. 흙이 밀고 나온다면 한 점을 살릴 수가 있죠. 흙이 들여다봤을 때 실전처럼 반발하는 것과 아니면 가만히 받아주는 것. 사실 받아주는 쪽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세돌 구단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흙도 좌상귀 쪽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석이지만 지금은 귀보다는 변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변 쪽을 처리하고 있네요. 박정환 구단 KBS 바둑왕전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KBS 바둑왕전 4연패는 없었는데요. 네. 현 한국 랭킹 1위이기도 하고 최근에 14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 연승이 이번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저지당했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이 수일기를 위주로 하는 약간 폭군을 연상시키는 그런 바둑이라면 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정통파입니다. 뭐 크게 무리를 하지도 않고요.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를 압박해가기 때문에 상대는 더 숨쉬기가 힘들어요. 네. 두 기사가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재미있는 바둑 내용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이제 이세돌 구단의 약점은 포석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의 강점은 또한 포석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리드할 가능성이 큰데 박정환 구단은 한국 기사 중에 우세를 가장 잘 지키는 기사 중 한 명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가장 역전을 잘 시키는 기사가 또 이세돌 구단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 우세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흔들어가는 이세돌 구단과 그것을 지키려는 박정환 구단의 공방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변 쪽 이세돌 구단이 반발을 한 형태였는데 아직까지는 그 반발이 어땠는지 판단하기는 좀 이를까요? 약간 흙이 편하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 구단은 좌쪽을 물어봤습니다. 자, 좌변 쪽 이세돌 구단의 반발은 어땠을까요? 네. 네, 여기서 또 받아두면 뭐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또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백은 좌상귀를 차지했고 흙은 좌변을 차지했는데 이때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뛴 수가 재미있습니다. 네. 사실 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끊는 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끊지 네. 못한 이유가 있었죠. 끊는다면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두어서 네. 또 약점이 생겼는데요. 네, 흙이 받아주어야 하는데 네. 이쪽을 치봤고요. 네. 또 이어야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살아두게 되면 흙이 끊긴 했지만 이 104점은 물론 패석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꼭 요석도 아닙니다. 약간 네.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벼운 돌을 끊어서 백이 변신하게 만들어준 느낌이 있고요. 흙의 근거는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좀 부담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는 돌들이군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끊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않아서 네. 백에게 연결을 강요한 수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도 이 연결은 그냥 공배를 두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집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네. 네, 이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쪽을 두고 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수가 또 재미있어요. 흙이 반발을 한다면 이곳을 끊어서 흙이 곤란합니다. 끊으면 나가서 네. 이쪽을 돌파하는 것과 이곳을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하죠. 양쪽이 걸리는군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쪽을 잇고 네. 막았고요. 네, 이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가벼운 돌인가요? 이제는 귀의 백돌도 살았기 때문에 네. 흙이 이 중앙 쪽의 백돌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끊는 수와 급소 자리 정도 이 두 번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을 간다고 해도 다 잡아도 한 10집밖에 되지 않고요. 네. 이곳은 지금 장면에서는 서로 간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아직 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부터 전개를 시킬 것 같네요. 네. 자, 중앙은 서로 보류를 하고 일단은 큰 자리부터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자리가 클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좌하귀의 101점을 살리면서 네. 100의 근거를 확보하면 그 수가 가장 무난한데요. 당장 손을 빼도 그쪽의 백돌이 잡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큰 곳으로 갈지 아니면 귀 쪽에 101점을 살릴지 네. 그것을 놓고 장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 손을 뺄 수도 둘, 있겠고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을 빼네요. 좌하귀 쪽에 101점을 살리는 것도 근거도 확보하면서 하변의 뒷맛도 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서로 간에 큰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둔 수는 협공도 아니고요. 좌상 쪽을 돌보는 수인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런 수는 전혀 쓰이질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렇게 4칸 협공을 하는 수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수는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101점을 압박하는 것과 좌측에 흙 2점을 20초. 살리는 것, 하나, 그 두 곳을 둘, 맛보기로 해서 100의 셋, 선택에 따라서 흙도 넷,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사실 일곱, 100이 벌릴 여덟,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공은 아닌데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애매한 수가 많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 응수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뜻일까요? 지금 저 협공이 가능한 것은 좌측에 그 귀 쪽이죠. 백의 호구 모양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입니다. 네. 그곳에 백의 호구가 하나, 두터워서 상대적으로 둘, 흙 2점은 약하고요. 만약 넷, 흙이 다섯, 4칸 협공을 한 수로 방금 백이 침입한 일곱, 그 자리를 2칸으로 여덟. 벌린다면 흙이 두었던 자리를 백이 다가서서 흙이 2칸을 벌리긴 했지만 계속 시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한 수가 지금 장면에서는 최선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제 좌상 쪽의 흙 2점은 흙이 가볍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좌상귀 20초. 쪽에 백돌이 하나, 저렇게 탄탄하지 않다면 흙 셋, 2점을 살렸을 텐데 넷, 지금은 탄탄하기 때문에 다섯, 버려도 아깝지 여섯.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이세돌 구단도 흙 2점을 제압하기보다는 지금은 큰 자리나 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하변 침입을 했고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좌측에는 흙의 두터운 모양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인가요?
하변 자체만 놓고 보면 왼쪽에 101점이 거의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만 네. 그 한 점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 방안이 많습니다. 5, 그렇기 6, 때문에 지금 100이 7, 침입한 수는 굉장히 8, 통렬한 한 수라고 할 수 9, 있습니다. 10, 100, 3번 남았습니다. 흑이 날일자로 귀로 들어간 장면에서 백이 한 번 더 초읽기를 쓰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일감은 귀를 받아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변의 그 20초, 양쪽에 있는 백도를 하나,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둘, 하든지 셋, 지금처럼 중앙을 눌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 구단 초읽기를 한번 쓰면서 중앙 쪽을 눌러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하변 모양 보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시간을 한번 썼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백이 받는 것과 네. 실전처럼 붙이는 것 또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 양쪽의 백도를 이용해서 뭔가 모양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받아준다면요. 그 다음 흑의 용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쪽으로 한 칸 띄는 정도가 되겠죠. 네. 이곳을 띄고 백도 같이 뛴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네. 이쪽을 붙여서 수습을 하는 바둑이 됩니다. 이런 싸움이 되겠군요. 사실 이것이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실리를 좋아하는 이세돌 구단답지 않은 그런 한 수가 나왔어요. 네. 이 수는 원래 바둑 격언에 붙이면 젖히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그 격언이 통하지 않습니다. 젖히면 백이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는 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바로 막 끊는군요. 끊었을 때 네. 이곳을 단수치거나 또는 이쪽을 단수치는 것이 급소가 되기 때문에 흑은 다른 수보다는 이렇게 느는 수가 일감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이 이쪽을 붙인다든지 이쪽을 붙여서 이 부분이 거의 백돌이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점을 흑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박정환 구단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네. 백은 계속 눌러가는 건가요? 하나 붙인 이상은 눌러야죠. 네. 지금 귀를 두면 이쪽을 나와서 흑이 한 칸 뛴 자세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붙인 이상은 백도 네. 눌러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앙은 누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 실리는 내줘야 되는데요. 흑이 실리를 얻고 백이 두 텀을 쌓는 진행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면서 이 붙이는 수를 택한 것은 선수로 처리만 되면 뭐 이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왔을 때 우변 쪽의 큰 모양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모양을 노리면서 우아기 쪽에서는 두 텀을 쌓아두었습니다. 네, 실전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이곳에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백이 이 약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수순들을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중앙 쪽 두 터움을 쌓고 있습니다. 이 두 터움을 어떻게 활용해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두텁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행마의 틀이죠. 가만히 늘어서 지키면 약간 굼뜬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두었습니다. 지금 백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과 셋, 넷, 하변 다섯, 쪽에 백 한 여섯, 점을 마늘모로 일곱, 나와서 오히려 여덟, 흑을 제압하는 아홉. 그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우변 쪽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요. 그럼 박정환 구단이 우변을 먼저 견제하는 건 20초.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변을 먼저 두면 하변에 여섯, 101점이 일곱, 마늘모로 나왔을 때 여덟, 흙이 거의 아홉. 제압을 당하거든요. 네. 그쪽도 크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이 치받은 것은 일단 하변을 정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이 치받고 백이 20초, 붙여가는 하나, 저 교환도 굉장히 둘, 재미있는 수순들입니다. 넷, 흙이 다섯, 치받은 것은 백이 막아주면 넘어가려는 일곱, 생각이었고요.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도 열, 반발을 하면서 흙, 그렇게 실리를 내줄 순 넘어갔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형태가 완벽해 20초.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아래쪽으로 늘어서 방금 붙여간 백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처리가 되겠네요. 이세돌 구단은 지금 하변에서 뭔가 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저 모양을 정돈하고 선수를 잡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행은 일단 백도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약점을 지키고 흑도 약점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백이 우변 쪽을 전개하는 진행인데 하변에서의 공방은 백도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 선으로 뚫고 있는 자세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저렇게 돌파한 자세가 나중에 일선 쪽에 양쪽으로 비막 끝내기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흙집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백이 4선으로 붙였을 때 셋, 흙은 이렇게 넷,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섯, 다른 진행은 잘 일곱, 떠오르지 않네요. 여덟, 아홉, 예를 들어서 실전에 치받고 백이 이선을 넣으니까 좌측을 젖혀갔는데 그 치받지 말고 그냥 젖혀간다면 백은 끊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는 실전의 흙 모양이 더 좋아 보이고 쌍방 최선으로 하변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보기 드문 수가 나왔는데요.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통이라면 우상기를 지켰어야죠. 네. 20초 이런 장면에서 하나, 흙이 저렇게 침입하는 둘, 것은 처음 봅니다. 우상 한 점을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한 번 더 들어갔는데요. 네. 백이 방금 둔 자리를 흙이 두는 것이 보통인데 박정환 구단은 귀보다는 지금 장면에선 우변이 더 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당장은 저 흙의 반발이 어땠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수순을 좀 더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어쨌든 박정환 셋, 구단이 넷, 우상을 받지 다섯, 않을 거라는 여섯, 걸 이세돌 일곱, 구단도 예상을 여덟,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홉, 네, 아마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에도 저 그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2선을 붙여간 것도 20초 좋은 맥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한 점을 이용해서 귀를 완전히 가두겠다는 뜻인가요? 네, 저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20초. 하나, 우상귀의 흙 한 둘. 점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죠. 우상귀만 놓고 보면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환 구단도 우변에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면서 저렇게 두 칸을 벌린다면 오히려 아래쪽의 백돌 전체가 좀 엷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흙이 얻은 이익도 상당합니다. 우상귀는 그럼 이제 맛도 없는 건가요? 뒷맛은 굉장히 나쁘죠. 지금 네. 흙이 한 번 더 둔다면 안에서 거의 살 수 있는 형태이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백이 둔 20초. 수는 흙이 한 칸을 하나, 뛴다면 역시 아래쪽 둘, 백돌이 전부 엷어 셋. 보인다는 생각이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2번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변을 당장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우상에 또 수를 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상에 수를 내려가면 부분적으로는 수가 확실히 나는데 네. 그쪽에 수를 내는 순간 상변의 흙 두 점도 약해지고 20초. 또 중앙을 하나, 시움당한다면 우변의 셋, 흙 모양도 다섯, 조금 곤란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집을 얻는 대신 대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상귀를 흙이 수를 내려갈 때는 주변이 좀 더 두터워진 다음에 그때가 찬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겠군요. 네. 바둑은 항상 20초. 부분보다는 대세를 하나, 봐야죠. 둘,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셋, 구단도 우변에서 넷, 이와 같이 진행을 시켰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상변부터 우하까지 이어진 모양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은 원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네, 하변은 있는 것까지 일단락되었고 네. 이 자리를 두었는데요. 실전의 진행, 흙이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왔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우변 쪽 그리고 우상기에서의 그 바꿔치기는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도 이렇게 높게 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낮게 두는 것이 더 좋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네. 낮게 두었다면 이쪽을 두어도 덮어 씌워서 위에 있어서 이곳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형태죠. 네. 이곳을 두었다면 아마 흙도 이렇게 받았을 텐데 이쪽을 두어서 이 진행이 실전보다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높게 오니까 흙도 반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하지만 이 수를 완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결과만 놓고 지금 봤기 때문에 네. 이 수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 자체가 새로운 시도예요. 아마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에는 이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씌어갔는데 달리니까 네, 이곳에 붙이는 수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이면 실전처럼 흙이 치받아 준다면 막아서 이 교환은 백이 손해죠. 네. 하지만 그냥 붙이면 이쪽으로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끊고 잡을 때 이 반대쪽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쪽을 흙이 나올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는 착점이었고요. 네, 붙이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네. 이곳에 백이 얻은 이익은 사실 뒷맛이 나빠서 아직까지 확실한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곳에서는 흑이 집도 어느 정도 내고 아래쪽에 백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곳을 이제 씌어가니까 네. 밀어갔고요. 밀어서 계속 이 째는 수를 노리는 거죠. 백이 지킬 때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흑도를 안정시키고 나니까 이 부분에 흑이 사는 뒷맛이 남았어요. 흑이 이런 부분을 한 칸을 띈다면 붙이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거의 살아있고, 그렇다고 백이 그냥 안에서 지키자니 네. 이런 부분을 젖혀있고 나면 막상 백집이 크진 않습니다. 이 우변 쪽에서의 공방은 흑이 좀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박정환 구단 우변 쪽에서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남아있는 두 텀을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한 칸 띄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상기 쪽을 지키겠다는 작전을 펼치고 있고, 흑은 붙여서 계속 백돌에 대한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정환 구단 순간적인 변신이 놀랍네요. 우변에서 저렇게 침입하는 수는 네. 정말 발상이 유연하지 않으면 하나, 도저히 생각을 할 둘. 수가 없는 수인데, 그 수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상을 받는 수가 거의 정답처럼 돼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렇죠. 그저 마지막 딱딱 틀에 하나, 박힌 사고만 가지고 둘, 있다면 셋, 우상기를 가만히 받아주었을 텐데, 다섯, 그 순간순간 여섯, 주변의 일곱, 모양이나 여덟. 형태에 따라서 변화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유연한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좌변에서의 공방이 흑이 좀 더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보였고, 또 하변에서는 백이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형세가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우변에서의 처리가 끝이 나자 둘, 다시 박정환 셋, 구단이 좀 넷, 우세를 다섯, 쥐고 있는 여섯. 형국입니다. 일곱.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 쪽에 뒷맛이 있는데 확실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교환을 하는 걸 보면 이 정도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귀에서 수를 내려간다면 네. 부분적으로는 수를 낼 수가 있지만 역시나 전체적인 국면이 얇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 버리는 선택도 좋아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까지 아낌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상과 우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네. 실전에서 네. 이곳을 두었습니다. 이제 백이 막아서 한 점을 흙이 버리는 진행인데 네. 이 단수는 흙이 권리라고 보고요. 수를 내려고 생각을 했다면 날짜를 두면 수는 나는 것 같아요. 잡는다면 이쪽을 붙여서 네. 넣을 때 이곳을 한 칸 띄면 패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찌르고 단수 쳤을 때 버티는 패가 되는데 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흙이 수를 내는 것이 더 낫겠죠. 하지만 수를 내는 과정에서 백돌이 이곳에 오고 이런 부분도 확실히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쪽에 흙의 형태가 엷어지고요. 이 흙의 형태가 엷어진다면 이 두 점도 자연스럽게 백의 수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를 낼 수는 있지만 아낌없이 버렸군요. 네, 또 우변을 놓고 봐도 네. 백돌이 이쪽에 오면서 흙이 약간 안형이 불확실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이쪽을 젖히고 이었죠. 이제는 백이 받아준다면 이곳에 젖혀 있는 것까지 흙이 선수가 가능해서 이곳의 흙돌도 살아있고 이쪽의 흙돌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살아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살려 나왔을 때 네. 오히려 백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무난하게 간다면 흙이 좀 우세를 쥐고 있는 바둑입니다. 실전에서는 이곳을 받지 않고 반발을 했네요. 이세돌 구단이 급하네요. 굉장히 큰 자리인데 네. 역시 받아주는 것은 지금 형세에서 뒤쳐져 있다고 보고 이세돌 구단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전장은 다시 상변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우상도 꽤 큰 자리 같은데 마지막. 지금 그 자리를 받을 하나, 여유가 없는 건가요? 둘, 셋, 우상의 넷, 백이 지키는 다섯, 것과 흙이 백 한 여섯, 점을 끊어 잡는 것 일곱, 언뜻 여덟, 봐도 15집은 되어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저렇게 두어가는 것은 이세돌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이 두 점을 크게 수중에 넣을 생각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네, 박정환 구단이 우상기에 일선을 젖혀 이으면서 우상기 쪽을 흙이 두는 것과 상변 쪽 흙 두 점을 살려 나오는 것 맛보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만약 상변 쪽에 흙 두 점을 작게 제압을 했다면 그대로 손을 빼고 우상기로 향했을 텐데 지금은 최대한 백이 넓게 지켰기 때문에 흙도 뭔가 20초. 반발을 하고 싶은 하나. 장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상 저렇게 끊으니까 백이 먼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백의 약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한 점은 내어주네요. 흙이 백 한 점을 잡는다면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고 흙이 받을 때 20초. 위쪽에 흙 두 점을 하나, 제압하는 그림이 둘, 되는데 그렇게 셋, 두어도 흙이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에 다섯, 둘 수 있기 때문에 여섯, 흙은 일곱, 충분해 보입니다. 여덟, 아홉. 그냥 잡는 걸로 만족을 하지도 않네요. 잡아도 충분해 보이는데 지금은 저렇게 밀어서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이죠. 실제로 백의 형태도 굉장히 엷은 형태입니다. 아직 끊기는 약점도 남아 있고요. 자세히 마지막. 보시면 하나, 그 좌변 쪽 4선의 흙이 끊는 셋, 수가
좌하기 백돌 사활에 다섯,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음을 알 수 일곱, 있거든요. 네. 여덟, 그렇다면 아홉. 백돌이 전부 끊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싸움을 보시면 막상 백도 두터운 형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저렇게 박정환 구단이 여덟, 밀어 올린 수가 부분적으로 정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판이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사거든요. 과연 좋은 작전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박정환 구단은 뭐 전투를 하기에 유리한 곳이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요. 20초 하나, 둘, 셋, 실제로 지금의 싸움도 크게 여섯, 불리한 싸움으로 보이진 일곱, 않습니다. 여덟, 아홉, 백의 약점들이 이곳저곳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백은 이런 약점들을 다 견디면서 싸워야 되는데요. 역시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변 쪽의 형태 정리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제는 중앙 쪽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중앙 쪽에 만들어 놓은 모양을 두터움으로 봐줄 수가 있나요? 지금 두터움은 아닙니다. 얇은 돌인데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상변 쪽에 흙 2점을 제압하면서 집으로는 조금 이득을 보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우상귀 쪽도 백에게 손이 돌아간다면 그때는 집으로 해볼만 하고 중앙에서 버티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세돌 구단이 노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좀 고민이 되나 봅니다. 박정환 구단의 시선 좌중앙 쪽인가요? 지금 중앙에 급소 자리를 가면 일감인데 네. 그 수가 정수라고 해도 막상 우상기를 마지막 두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둘, 집으로 워낙 크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감대로 두어 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흑이 중앙 공방을 선수로 처리하고 우상기를 향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흑의 우세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분명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 테고요. 어느 순간 우상기를 지켜서 중앙을 잡을 테면 잡아봐라 마지막. 하면서 버텼을 때 하나, 그때 중앙 공방이 셋, 이바둑의 승패를 넷.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우상귀까지 갈 수 있는 틈을 안 주겠죠. 중앙 공방이 승부가 된다면 어차피 불리한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반격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기를
흙이 먼저 두어서 집으로 뒤처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세돌 구단이 뭔가 해볼 데가 없어요. 넷, 다섯, 불리한 입장에서는 판을 어지럽힐 일곱, 필요가 있고 여덟,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어느 순간 이세돌 구단이 우상기 쪽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이 가기 전에 흙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고 우상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조금 눈치 싸움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을 놓고 두 선수 중앙 쪽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하나 날일자를 두고 흙이 마지막. 밀어 올리니까 한 칸 하나. 뛰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수들도 넷, 그 날일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칸 뛰면 흙이 여섯, 우상기를 가거든요. 일곱, 그래서 약간 여덟, 손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홉. 교환을 시킨 거예요. 중앙 쪽 행마가 모두 우상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군요. 그만큼 우상기 마지막. 쪽에 누가 하나, 먼저 손이 가느냐 둘, 그것은 이 바둑의 셋,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다섯, 여섯, 네, 중앙에서 두 선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최선의 행마는 어딜까요? 네. 큰 자리를 두고 일단은 중앙을 갔어요. 네, 그 중앙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체로도 막혔을 때 물론 두터움이 다릅니다만 이런 단수 치는 곳이 백에 걸리기 때문에 네. 이쪽을 붙여서 계속 흑도를 괴롭히는 뒷맛까지 남게 됩니다. 그래도 흑은 일단 큰 자리를 차지하고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선택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자리가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네. 뭐 기세상 이쪽을 둔 이상은 네. 가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지금 백이 하나 교환을 해두고 실전에 이쪽을 한 칸 띄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었다면 그때는 뭐 실전처럼 이곳은 이제 흙의 권리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흙은 손을 빼서 이 자리를 쉽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끊어봤자 네. 끊어서 이어도 다 잡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교환을 미리 시키고 네. 한 칸을 띄었고요. 지금 손을 빼면요. 그때는 백도 끊어갑니다. 네. 이렇게 끊는 것은 쌍립을 서서 오히려 흙도 조금 얇은 느낌이 있고 네. 이쪽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쪽을 이어서 네, 한 번 더 받아야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이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집으로 굉장히 당하고 집으로 많이 당한다면 집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쪽을 끄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좌변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손을 빼기가 힘들고요. 네. 실전에서도 이쪽을 제압을 했고요. 아, 버텼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그 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면 백은 이 두 점도 제압을 했죠. 그리고 중앙 공방 와중에 이곳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지켰어요. 집으로 뒤쳐져 있던 형세를 이세돌 구단이 만회를 했고 지금 장면은 흑이 과연 이 중앙 쪽의 백의 열붐을 얼마나 추궁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승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집으로 큰 자리는 이세돌 구단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중앙 싸움이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아, 하중앙 쪽부터 여섯, 흑이 건드리네요. 일곱, 여덟, 흔히 말하는 성동격서의 작전인데요. 하변 쪽에 백이 어떻게 응수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할지 아니면 서서히 몰아쳐 갈지 그것을 결정하려는 생각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뭔가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단지 지금 둘, 상황은 주도권을 쥐고 나서 넷, 그것을 다섯, 뭔가 여섯, 이득으로 연결시키지 일곱, 못한다면 여덟, 그때는 집 부족이 아홉.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도 중앙 쪽을 잘 응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는 행마를 보면 네.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할 만한 흑의 얇은 모양이 있나요? 마지막 하나, 지금 흑이 둘, 급소를 셋, 갔던 그쪽을 넷, 가르고 나온 것을 다섯, 보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굉장히 얇은 형태입니다. 지금은 하중앙 쪽이 한번 지켜도 과연 연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얇은 형태이고요. 중앙 쪽도 굉장히 얇은데 받아주기만 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최선의 공격이 하나,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둘. 않습니까? 지금은 그 말대로 이세돌 구단이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반격 가죠. 네. 백의 형태도 상당히 얇아 보이는데 이세돌 구단은 오히려 흑을 괴롭히려고 하네요. 그냥 받아주기만 해서는 뭐 풀리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격을 해서 꼭 흑 3점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도를 정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실제로 저 작전이 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세에 몰렸던 백이 순간적으로 반짝하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당장은 흑도 공격을 하긴 힘들겠네요. 당장 백의 약점을 찔러가기에는 일단 흑의 돌부터 수습을 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중앙 쪽의 공방은 확실히 백이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자동으로 백의 모양들이 정돈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 쪽에 흑의 사활도 걸리게 되어서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흑이 지금 우변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방금 전 백이 둔수로 인해서 백이 한 번 더 우변을 간다면 마지막 그쪽의 하나, 사활도 확실치는 않아 둘. 보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아무튼 지금 상황은 중반 이후 계속 앞서 나갔던 박정환 구단이 처음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세돌 구단이 둘, 중앙에서 셋, 순식간에 넷, 흐름을 바꿔놨네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원인을 여덟. 찾자면 박정환 구단이 그 성동격서의 작전으로 하중앙 쪽을 먼저 급소를 갔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가 백이 받아주었다면 좋은 작전이 될 수 있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격을 받아서 흑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는 여섯, 진정한 5대5 일곱, 승부가 되었습니다. 여덟,
아홉, 저렇게까지 끊어가나요? 저수로 인해서 중앙 쪽의 흑 4점을 잡을 수 있다면 전세 역전이죠. 흑도 마지막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래도 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바깥쪽에 백의 약점도 많아서 과연 이 장면에서 마지막 이세돌 구단이 하나, 계속 둘, 잡으러 갈지 셋, 아니면 그냥 타협을 넷, 할지 다섯, 여섯, 선택의 기로입니다. 일곱, 여덟, 일단은 잡으러 가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여기서 백 한 점을 살린다면 네.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중앙 쪽 돌들을 잡으러 가겠다는 작전이고요. 마지막 중요한 하나, 선택의 기로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모험이 될 수 일곱, 있기 때문에 여덟,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홉. 갈등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가요? 네.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여전히 얽히고 설켜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 모양도 신경 쓰이는 곳이 꽤 많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중앙 한 점은 박정환 구단이 먼저 잡아냈는데요. 자, 중앙 쪽, 하중앙, 그리고 상중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가 다 걸려있는 판국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도 이쪽을 네. 잇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장면인데 일단 이쪽을 이기면 백이 얻는 이익이 나중에 이쪽을 찌르고 치받아서 네, 끼운다면 이 세 점을 잡는 뒷맛이 남게 됩니다. 네. 두면 끊어서 전부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잊지를 못했을까요? 일단 이쪽을 이었을 때 이 흑도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그냥 잡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흑이 찌르고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어야 하는데 연결이 되는 순간 이쪽에 찝고 붙여서 오히려 백돌 전체가 잡히는 뒷맛이 남게 됩니다. 네. 또 이쪽을 지키면 흑도 이곳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곳을 건드렸습니다. 좀 더 강화가 되면 그때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백이 붙일 때 네.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이쪽을 두는 순간 이곳이 선수죠.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찌르고 단수 쳤을 때 백이 그냥 반발할 수도 있고 이곳의 공방이 어떻게 되는지 어려워집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받아주지는 못했고 한 점을 잡아뒀습니다. 네, 그러자 이곳을 두고 네, 받을 때 이쪽을 연결을 시켰는데요. 네. 네, 이쪽은 이렇게 교환이 되었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반격이 들어갔어요. 이쪽까지 붙이네요. 지금은 흑이 이쪽을 받아주어도 이 부분의 흑돌도 살렸고 이쪽의 흑돌도 살릴 수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애초에 그 작전이 그냥 무난하게 타협이 되는 작전이 아니라 원래는 이곳의 백돌이나 이곳의 백돌을 엮어가는 작전이었죠. 네. 이제 그 작전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차단을 해갔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이 다시 공세를 취한 거죠. 네, 백돌 전체의 사활과 또 이쪽과의 그 연관성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중앙 전투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쨌든 획은 한숨 돌렸네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 단지 애초에 그 작전을 생각해 봤을 때 박정환 구단이 집이 조금 부족해서 그 두터움을 마지막. 이용한 작전이었거든요. 하나, 둘, 아직은 셋, 흑백 간의 갈 길이 넷. 먼 바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올인인데요. 네, 그 수는 여기서 승부를 내자는 심산입니다.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상중앙 쪽에 백이 한 번 더 두면 하나, 집으로는 대손해죠. 셋, 넷, 네, 다섯, 좀 더 수순이 여섯, 진행되고 나서 일곱, 네. 그 수의 의미를 여덟,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미있네요. 이제는 중앙 쪽 백돌 전체는 제압을 당했습니다. 우하기 쪽 그 사활을 백이 노리고 있죠. 마지막 백은 아래쪽과 연결도 둘, 힘든 건가요? 셋, 네, 넷, 하중앙 쪽은 연결이 다섯, 불가능합니다. 여섯, 일곱. 굉장히 큰 모양이 흑의 수중에 들어갔는데요. 방금 전에 그 공방은 이세돌 구단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네요. 우하기는 그냥 제압을 한다면 마지막 하나, 백도 두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패가 나는 것으로 넷.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까지 막아가나요? 한 칸 아래쪽을 막아도 패가 되는데 네, 더 좋은 패를 내기 위해서 그쪽을 막아갔고요. 일단 중앙 쪽에 백 전체가 잡혀서 마지막 집으로 하나, 너무 손해를 보고 시작을 둘, 하기 때문에 셋, 지금은 다시 넷,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은 모습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중앙에 큰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라면 우하를 내줘도 승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글쎄요. 하나, 그래도 우하가 잡힌다면 백도 셋. 해볼만 하겠죠. 넷, 다섯. 네, 제가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 우하기를 그냥 내주게 된다면 네. 흑이 크게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바꿔치기 정도가 되겠군요. 자, 우하기 쪽 사활이 또다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활 살펴보시죠.
네. 먼저 그 전에 한 수 한 수 백과 흑이 왜 이런 수들을 두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네. 한번 살펴보죠. 일단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이곳에 반집이 있고 이 부근에 한 집이 나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이쪽을 막아서 막는 순간 있는 것이 선수죠. 이 세 점에 대해 선수로 들어서 한 집을 확보했고요. 네. 또 실전처럼 이곳에 두어서 한 집을 내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흑이 잡으러 갔을 때에는 백이 이 부근을 건드리다가 아직 흑돌이 못 살았기 때문에 박정원 구단이 이곳을 두어서 이제 연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이 제압을 하면 이곳에 연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이 교환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죠. 네. 그런데 실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후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수가 진다면 패착 같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잡아놓고 버텼어야 될까요? 일단 이곳을 제압하면 네. 부분적으로는 흑도 이곳을 이어도 반수가 선수죠. 끊고 나간다면 네.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어도 뒤쪽에 두 점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돌은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네. 결국 흑이 이 급소자리를 두어서 이 백돌 사활이 승부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이곳을 젖혀갑니다. 흑도 이 한 점을 살려야죠. 단지 네,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네. 이쪽에 찝는 맥점이 있습니다. 이제 양쪽 중에 한 곳은 떨어지고요. 흑은 이렇게 늘어서 두어야 합니다. 백은 이 한 집은 나와 있죠. 있고 잡으러 갈 때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다면 백도 쉽게 잡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또 아직 이곳에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나가고 젖혀서 끊을 때 세 점으로 키우면 선수로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백돌을 끝까지 공격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백이 이곳을 두었다면 바둑은 거의 역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랬던 장면이 실전에는 네. 네, 실전에서는 이제 백이 이곳으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곳을 후퇴를 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바둑이 된 거죠. 네, 이곳을 두니까 이제 여기 조금 살렸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이 부근에 백돌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이제 그쪽이 잡히고 나니까 이곳에 사활을 기대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전에도 계속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패가 됐어요. 네, 붙이고 이쪽을 붙여서 패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네, 흑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이세돌 구단이라면 버티고 이 사활 승부로 갔을 텐데 네. 그 심장 싸움에서 후퇴를 한 것이 이 바둑의 패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박정환 구단 여유 있는 형세로 보입니다. 일단 흑은 중앙에 크게 잡아놓고 하는 패이기 때문에 우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만큼 득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셋, 우상귀 쪽에 다섯, 흑이 2선에 먹여치는 팩감을 한번 일곱. 썼는데 이제 그런 패도 백은 다 받아야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평소와는 조금 그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지간해서는 신장 다섯, 싸움에서 밀리는 여섯, 이세돌 구단이 아닌데 일곱, 여덟, 오늘 바둑 중반의 공방에서는 네. 그 심장 싸움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밀렸습니다. 보통은 이세돌 구단 불확실하더라도 버티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요. 또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하나, 우하기 2선을 둘, 호구친 것이 셋, 만약 우하기 넷. 쪽 흑의 사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당연히 버티는 흐름으로 갔을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패가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진행을 시켰고, 하지만 그 선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백이 젖히는 수, 저런 곳은 다 패감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의 팩감들은 어떤가요? 흑도 아직은 패감이 좀 더 있고, 지금 박정환 구단이 계속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 우하기를 버리더라도 딱 둘,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셋, 연타만 하면 되는 넷, 국면이기 때문에 네.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아홉. 이변이 없고서는 흑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에 비해서 백의 팩감들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중앙 쪽의 패감은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저패를 누가 이기느냐 한다면 백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네. 저패를 이긴다고 바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세돌 구단의 고민이죠. 이 패도 이기고 하나, 그만한 대가도 둘, 치르면 안 되는 셋. 거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수는 상대방의 머리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패감인데요. 때로는 저런 수가 하나, 상대방의 실수를 둘, 유도해서 전세 역전에 기틀을 넷, 마련하기도 하는데 다섯, 글쎄요. 여섯,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일곱, 어떻게 받을지. 여덟, 아홉. 저런 곳에서 잘못 받으면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맞좋게 받았습니다. 또 이세돌 구단이 패감을 쓴 그 자리가 네. 정수는 아니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받으니까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본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확실한 패감이 몇 군데 있었죠. 박정환 구단은 우세를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고 이세돌 구단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착점하면서 상대방을 시간 공격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뭔가 비틀어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일단 패감을 계속 써야죠. 네. 단지 지금은 마지막. 백이 하나, 고민이 깊어진 것이 둘, 셋, 방금 전 중앙을 넷, 끊어간 그 악수 패감으로 다섯, 인해서 여섯, 우하기에 패를 졌을 때 여덟, 아홉. 하중앙 쪽 백돌 전체의 사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활까지 걸려 마지막. 있다면 백이 하나, 더 곤란해진 둘, 것 아닌가요? 네, 셋, 지금은 백이 상당히 넷, 곤란해 보이네요. 5, 6, 7, 8, 9. 아, 저것은 패를 해소하려는 심산이죠. 해소하기 전에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이제는 점점 흑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우아기의 패를 이기고 네. 중앙의 백도를 제압할 수만 있다면 우변에서 자잘한 손해는 흑에게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순을 진행시키고 있고, 마지막 하나, 네, 둘, 지금은 셋, 넷, 이세돌 구단이 다섯, 버티기 힘든 국면으로 여섯. 보이는데요. 7, 8, 9. 네, 이렇게 따냈을 때 우변에 이 선을 흑이 호구친다면 하중앙 백돌 전체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쪽을 보강하자니 중앙에 팩감을 썼던 의미가 사라지죠. 패를 통해서 전혀 얻은 게 없는 거죠. 네. 우변에 약간 이득은 받습니다만 중앙에 비해서는 마지막 그 정도 이득은 하나,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 넷, 5, 6. 결국 중앙을 내주고 대신에 얻은 득이 우변 정도가 되는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중앙 너무 큰데요. 네, 이제는 승부가 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애초의 형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팩은 우변에 이득을 받고 중앙 전체가 잡혔으니까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꽤 벌어진 국면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백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 흐름에서는 개가가 확실히 되어 있겠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세돌 구단 복귀를 시작합니다. 항복을 했는데요. 중앙과 우변 쪽을 가장 먼저 지적을 했어요. 네. 이기면 어때? 네, 박정환 구단이 2국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부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 오늘 봐도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랭킹 1위답게 우승컵을 순순히 내주진 않았습니다. 네, 1국에서는 완패를 했지만 네. 2국에서는 안정된 전력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상국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32번째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는 최종북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최종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